자, 오늘 저랑 같이 통계학 탐정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단서로 삼아서 진실이 뭔지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요즘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에 대한 흔한 주장,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최근 대졸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다. 과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이 주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조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가 확보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모은 표본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임금이 $22.64가 나왔어요. 주장하던 $20랑은 꽤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온 단순한 우연일까요? 모든 제대로 된 조사에는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걸 가설 설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서로 맞서는 두 개의 가설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라는 증거가 과연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는지 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귀무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딱 그거예요. 귀무가설은 일단 맞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주장, 그러니까 우리 사건의 용의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평균 임금은 $20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설이 정면으로 딱 부딪힙니다. 왼쪽에 있는 귀무가설, 우리 용의자죠. 이쪽은 평균 임금 그거 정확히 $20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대립가설은 천만에 $20는 아닐 걸 하고 맞서는 거죠. 우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아주 주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P값, P-value라고 하죠. P값은요, 논람 측정기라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만약에 처음 주장이 맞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20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실제로 본 $22.64라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확률로 보여주는 거예요. P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거 진짜 이상한데?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이 통계 분포 곡선에서 저기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꼬리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P값의 영역이에요. 우리 결과가 저 꼬리,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면 멀수록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귀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람 측정기의 숫자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계산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T통계량 공식을 쓰는데요. 와, 공식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다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신호 대 잡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는 우리가 실제로 본 차이, 그러니까 신호고요. 분모는 원래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흔들림, 그러니까 잡음이에요. 결국 신호가 잡음보다 얼마나 센지 재보는 거죠. 우리 사건에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째, 우리가 본 평균이랑 주장된 평균의 차이가 $2.64죠. 둘째, 이걸 표준 오차, 그러니까 1.28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T통계량은 2.06이 나와요. 바로 이 2.06이라는 숫자가 우리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값입니다. 그리고 이 T통계량 2.66을 가지고 P값에 계산해 보면 두구두구 바로 3.9%가 나옵니다. 이제 이 숫자가 우리 조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증거도 확보했고 수치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에요. 법정에도 기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통계에서는 보통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쓰는데요. 알파라고 부릅니다. 보통 5%로 많이 잡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야 할 입증의 벽 같은 거예요. 우리 증거인 P값 3.9%랑 기준인 5%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버리는 거죠. 우리 증거 3.9%는 기준 5%보다 작으니까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므로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달러라는 최초의 주장은 기각한다. 탕, 탕, 탕. 이렇게 우리의 통계 탐정 스토리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통계 개념이랑 연결되거든요.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가설 검정이랑 신뢰 구간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5% 유의 수준에서 평균은 20달러가 아니야 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진짜 평균값이 있을 만한 95% 확률의 구간을 찾아보니까 20달러는 그 구간 바깥에 있더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방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이 차이가 과연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